네, 가을이 오는가 싶더니 벌써 아침에 무척 쌀쌀해져서 곧 겨울이 올 것만 같습니다. 지난주 대관령에 첫서리가 내렸고 오늘은 지리산에도 첫서리가 내렸습니다. 전국 주요 명소요, 단풍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네, 늦더위가 길게 이어지면서 가을이 더 짧아진 게 아닌지 아쉬워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기상자난 전문 기자와 함께 올가을 겨울 날씨 전망해보고요. 또 전국의 단풍 현황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정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침 저녁으로 좀 되게 쌀쌀해졌고요. 네, 좀, 맞습니다. 춥다 이런 곧 네. 겨울 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좀 자세히 좀 전망해주고 분석해주세요. 네. 첫 얼음이 지난주 대관령에서 관측이 됐고, 네, 맞습니다. 어제군요. 지리산에 첫 서리가 내렸어요. 네, 어제 새벽에 지리산 촛대봉 부근에서 첫 예. 서리가 관측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었거든요. 대관령에서 올해 첫 서리 그리고 아. 첫 얼음이 관측이 됐습니다. 예, 예. 네, 네. 이게 지난해보다 네. 비슷한 거예요? 아니면 뭐 느린 거예요? 빨라진 거예요? 대관령 첫 설이나 첫 얼음 같은 경우는 지난해보다 조금 빨랐던 거고요. 빨랐군요. 네, 예. 그리고 어제 새벽 지리산 같은 경우도 조금 좀 지난해보다는 하루 정도 늦은 기록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예. 지금 저희가 보고 있던 그림이 이제 첫 서리가 내린 현장이었던 네. 건가요? 네. 예. 이번에 여름이 너무 길었다. 그러니까 9월까지도 여름 날씨 같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9월이 좀 더웠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올해가 전 세계적으로 이미 뭐 여름이 너무 더웠다라는 이제 말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에 만만치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여름도 더웠지만 올해 9월이 역대 가장 더운 9월로 일단 기록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요, 이 점점 늦어지는 가을, 그러니까 9월, 그러니까 가을은 달력상으로는 사실 9월부터 시작이 예, 되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런데 기온상으로는 9월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네. 일평균 기온이 20도 미만으로 내려갔을 때, 네, 그리고 그 기온이 9일 이상 지속됐을 때, 네. 그리고 그 기온이 그 이상 올라가지 않을 때를 정의를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 예, 기온으로 봤을 때 지금 그 앞서 본 그 예. 화면 다시 한 번만 네, 예. 띄워주시겠어요? 1940년대에는 9월 17일 전후였습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80년대는 23일까지 늦어졌고요. 그리고 20년대에는 9월 29일까지 가을의 시작일이 점점 늦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네요. 네, 예. 그러니까 가을이 점점 늦어지고 있다는 거는 여름이 좀 길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예. 또 가을도 짧아지겠네요. 어쩔 수 네, 없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이제 앵커분이 말씀하셨지만 예. 올해 9월이 또 더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올해 9월 우리나라가 역대 가장 더운 9월로 기록이 됐거든요. 아. 그러니까 73년이 관측이 시작되는데 지금 50년 만에 우리나라 9월이 가장 더운 9월로 기록이 됐습니다. 네, 네. 이렇기 때문에 이제 가을이 더 짧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군요. 예. 자, 가을의 시작일이 점점 늦어지고 있다. 네. 이 단풍이 지금 저희 뒤에 배경화면으로 단풍 그림을 보여줬는데요. 네. 단풍은 그러면 이미 시작된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단풍도 좀 늦어지는 겁니까? 예년보다 조금 늦게 올해 이 늦더위 때문에 예. 조금 늦게 시작될 것이다라고 네. 지금 전망이 됐어요. 예. 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강원도 쪽에서만 첫 단풍이 기록이 됐었는데 예. 최근에 지금 보시면 왼쪽 그림을 좀 보시면요. 네. 예상 시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설악산에서 오대산 그리고 치악산과 덕유산 그리고 한라산까지도 지금 첫 단풍이 기록이 됐습니다. 관측이 된 거죠. 그렇군요. 첫 단풍은 이 산 정상에서부터 약간 20% 정도까지는 단풍이 든 걸 말하거든요. 그렇군요. 예. 네네. 지금은 이제 조금씩 또 남쪽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남쪽으로 내려오고 또 고지대는 시작을 했을 것이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서울 등 북한산의 경우는 18일이니까 다음 주 후반쯤 되면은 단풍을 보실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중후반 이후에는 내륙에서 대부분 첫 단풍 정도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그럼 이번 주말은 조금 이르겠고 다음 주 주말쯤 가면 단풍 구경하기 괜찮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 첫 단풍이니까 아주 화려한 단풍을 보기는 좀 아직까지는 힘들지만 그렇겠군요. 네, 예. 고지대에서 어느 정도 좀 물 들어가는 단풍 정도는 이제 대부분 보실 수 있을 거고 네. 앞서 이제 보셨지만 절정인 단풍을 보시겠다 예, 예, 하시다면 그렇다면요? 강원도로 좀 가셔야 되겠죠. 강원도. 강원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제가 여름이 좀 길어졌다라고 했는데 여름은 길어지고 가을 시작은 늦어지고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해마다?
지금 추세로 본다면 이 온난화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렇죠. 지금 네, 저도 지금 계속 좀 기상을 하고 있지만 예. 전반적으로 봤을 때 늦더위가 그러니까 6월부터 여름 시작인데 네. 5월부터 더위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9월까지도 늦더위가 이어지기 때문에 여름이 조금 더 길어지고 있고 네. 가을은 좀 짧아지는 그런 추세가 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상청에서 이제 겨울 전망도 하잖아요. 네. 겨울 어떤지 나왔나요? 아직까지 정확한 겨울 전망을 발표를 하진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 3개월 전망을 기상청에서 발표를 하는데요. 지난달 말에 11월과 12월까지는 이 전망이 나온 상태입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네, 그런데 예. 이제 11월에도 이 주기적으로 좀 한기가 남아 할 것 같고요. 예. 네, 지금 벌써 좀 추운 느낌이 좀 드시잖아요. 예, 10월 예. 달에. 네, 아침 아. 저녁 좀 기온이 떨어지면서 10월까지는 낮에는 다소 조금 좀 네. 괜찮고 아침 예. 저녁은 많이 좀 쌀쌀하기 때문에 일교차가 그러니까요. 클 거고요. 예. 11월부터는 주기적으로 좀 찬 공기가 남아하면서 좀 한기가 느껴질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른 추위가 좀 11월부터는 올 것 같고요. 아. 네, 12월부터는 북서쪽에서 또 이제 강한 한기가 남아하면서 영하권 추위가 또 올 것 같아요. 그리고 12월에 영하권 추위고 다음 달 초부터 네. 이른 추위 네, 그러면 또 이제 가을이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줄어드는 되겠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을을 느끼기가 좀 더 짧아진다고 보실 그렇겠네요. 수가 있을 거고요. 네. 12월에는 또 엘니뇨 영향이 또 있기 때문에 많은 눈도 예상을 하셔야 될 것 저희가 같습니다. 자료 화면을 준비했는데 겨울 화면인데 아, 그 네. 다음 달 초 있잖아요. 11월 초에 네. 이른 추위가 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때 맞습니다. 기온이 얼마 정도 떨어지면 이른 추위라고 표현합니까? 강원 산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영하권이 기록이 됐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얼음이 얼었군요. 네, 예. 맞습니다. 11월 되면은 내륙에서도 이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근데 한 번씩 이렇게 강하게 추위가 또 나타나게 되면은 네. 일부 내륙에서는 또 이제 심한 추위가 또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는 곳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올겨울에 극강 한파 올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더라고요. 많이 네. 춥나요? 지금 그 지난 한 2주 전쯤이었나요? 이 자리에서 저희 김진두 기자님께서 예. 한번 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북극에 지금 맞아요. 네, 얼음 구멍이 나타났다. 예. 그래서 이제 한파가 올 가능성이 얼음 있다라고. 구멍 이야기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북극 얼음 구멍 때문에 지금 겨울철에 한파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네, 지금 보시면은 이 얼음 구멍이 이제 화면에서는 별로 안 커 보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 구멍이 오른쪽에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이 사각형의 사각형에 네, 이 화면 안에 들어가 있는 지금 동그랗게 생긴 네, 그게 지금 얼음 구멍인데 남한 면적의 한 70%에 달한다고 해요. 예. 네. 구멍 크기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얼음 구멍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예. 그 주변에 지금 초록색과 다른 색으로 지금 보이는 이 빙하 두께도 1m 이내로 지금 되게 얇아진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북극의 기온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북극의 기온이 올라가면요. 네, 맞습니다. 북극의 기온이 올라가면 보통 북극에 아주 차가운 공기가 이제 모여 있잖아요. 예, 네. 예. 그거를 이제 제트기류 상가 이렇게 막아주고 있는데 이 북극 기온이 올라가면 이 상층 한기를 두고 있는 이 벨트가 헐거워지면서 네,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내려옵니다. 중위도까지. 아.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중위도 그러니까 북반구 지역에도 강한 한기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기상이 움직이는군요. 저렇게 네. 북극에 얼음 구멍이 생길 정도로 기온이 높아지면 네, 북극의 그래서- 전체 기온이 네. 다소 높아지면 네. 한기 자체도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생각이 들었는데 온난화의 아니네요. 역습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온난화가 심해지면 북극의 기온이 올라가고 그러면 다시 강한 한기가 내려오게 돼서 네. 뭐 추워지거나 아니면 폭설이 오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왜 더운 날씨인데 왜 추워지지?라는 네, 그런 의문을 그렇군요. 네, 온난화의 하게 되는데. 역설 지금 네. 보고 계십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국제사회 관심에서 조금 멀어지긴 했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 네. 강진이 발생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지난 7일 날 6.2의 이제 지진이 2차례 정도 나타났었고요. 예. 네, 그리고 11일 날 오후에 6.3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한 4점대 정도의 여진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걸로 좀 보이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지금 피해가 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6점대의 지진이지만 거기 집이 좀
밖으로 만들어진 예. 열악한 상황이고 예. 그리고 이 국제사회의 도움이 이 구호 손길이 닿기도 지금은 좀 제한적인 상황이어서 예. 7점대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지역 못지않은 그런 피해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쪽 환태평양 조산대보다 네. 유럽 그 아랍 쪽 네네. 그쪽에서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판가판이 맞습니다. 충돌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지금 화면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아프가니스탄의 예. 경우는 지금 유라시아판 내부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유라시아판과 인도판 경계 지역에 예.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른쪽으로는 인도판이 위치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왼쪽으로는 아라비아판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주로 인도판이 지금 유라시아판 밑으로 들어가면서 네. 유라시아판을 밀려 올라가게 하는, 그러니까 융기하는 곳이에요. 예. 네, 그래서 쉽게 보시자면은 그 히말라야 산맥 액이 네. 계속해서 그 인도판 때문에 계속 올라와서 융기돼서 이 지형이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지형에 속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여기 이 충돌하는 것 때문에 이 지형에 계속해서 지금 이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이 지역으로 꼽히고요. 예. 이 네. 주변에 보면 지금 네팔이랑 파키스탄 지역도 최근에 또 과거부터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입니다. 예.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경우는 최근 10년 사이에 거의 이런 강진으로 인해서 7천여 명이 예. 피해를 입고 또 사망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예. 네네. 네, 잘 들었습니다. 올 겨울 전망까지 들어봤고요. 다음 달 초부터 좀 쌀쌀 더 추운 날씨 찾아오고 또 12월에는 진짜 겨울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정혜연 YTN 기상재난 전문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